네, 반갑습니다. 의정부 송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5.18에 이어서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전두환은 5.18 민주화 운동을 강제로 진압하고 간선제로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자, 전두환은 5.18을 경험으로 굉장한 자신감을 얻어요. 자, 어떤 자신감이냐면 나한테 대드는 사람 있으면 뭐 내가 다 총으로 쏴버렸더니 다 내 말 잘 듣더라. 오히려 이런 자신감에 넘칩니다. 자,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간선제를 이용해서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두 번 대통령이 되죠. 11대와 12대 대통령. 자, 여기 이 사진이 이 당시에 투표를 했던 장충체육관이에요. 지금은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 장충체육관에 2,525명이 모여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뽑습니다.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후보가 몇 명이었을까요? 자, 후보가 단 한 명이에요. 유일하게 전두환 한 명입니다. 웃기죠? 자, 그래서 2,525명 중에서 2,524명이 찬성을 하는데, 자, 한 명은 기권을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누가 기권을 했는지는 선생님도 진짜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자리에 오르는 장면이에요. 자, 5.18로 자신감을 얻었고 대통령까지 되니까 이제 점점 더 전두환은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언론 통제예요. 뭐냐면 TV나 신문에서 자기한테 나쁜 소리나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KBS 뉴스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로 이런 우리나라의 전두환 대통령을 내려주신 하늘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교주도 아니고 거의 북한 수준이죠.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이죠. 이제 경찰서 지하실에서 정기 고문을 하는 장면인데, 여러분들 이런 고문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여러분들 그 일제 시대에 우리의 독립 운동가들을 잡아다가 일본 경찰들이 일본 친일파 사람들이 이제 고문을 했는데, 이 고문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문 기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고문 기술자들이 전두환에 반대하는 이런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정기 고문, 물 고문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이해 안 가죠? 고문 기술자가 있었다. 그리고 이 고문 기술자는 사람을 잘 죽이는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안 죽이는 게 기술이에요. 가장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게 바로 이 기술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학생이었는데 어, 물고문을 받다가 죽어요. 물고문을 받다가 죽는데, 이곳에서 죽는데, 지금은 이 경찰서 지하실이 이렇게 박종철 기념관으로 변했는데 이곳에서 이제 물고문을 받다가 죽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거죠. 고문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안 죽이려고 했는데 죽어버리니까. 자, 근데 이제 경찰들이 시체를 바로 태워가지고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데, 우연히 이제 기자들이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경찰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 죽였냐? 왜 죽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고문하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둘러댑니다.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그냥 죽더라. 자, 여러분도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반에 젊은 대학생이 책상을 쳤더니 심장마비로 죽었다. 여러분도 바보가 아닌 이상 믿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문을 받다가 죽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도 지나가던 아저씨가 죽은 것도 아니고 서울대 다니던 멀쩡한 학생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울대라면 굉장히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종철이 살려내라고. 자, 전두환 물러나라. 고문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네, 이렇게 시위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전두환은 선생님 봤을 때는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5.18 때 전두환은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총으로 쏴버리면 내 말 잘 듣는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TV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월 달에 박종철 학생이 죽고 4월 13일 날 내 맘대로 할 거다. 헌법 안 고치겠다. 나는 계속 이대로 할 건데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게 호헌이라고 하는 약간 어려운 말이죠. 자, 이때 자 전두환하고 이제 다른 쪽에 섰던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삼 씨와 그다음에 김대중 씨가 계획을 합니다. 어떤 계획을 하냐면 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1987년 6월 10일에 우리 3.1 운동처럼 아주 대규모로 시위를 하자라고 이제 몰래 계획을 하고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1987년 6월 9일 바로 하루 전이죠. 하루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세대 경영학과에 다니던 이 이한열 학생이 시위를 하다가 최루탄에 맞아 죽어요. 머리에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고 쓰러져서 죽습니다. 자, 역시 전두환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면 꼬리를 내리고 다 도망갈 줄 알았던 거예요. 자, 어떤 시민들이 무서우니까 다 꼬리를 내리고 시위를 안 하고 집으로 도망갔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다음 날이 됐습니다. 온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이게 6월 민주항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네, 이 당시. 자,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이한열 사망 사건까지 더불어서 구호가 하나가 추가가 돼요. 전두환 물러나라 플러스 한열이를 살려내라. 종철이를 살려내라. 이 구호까지 추가가 돼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습니까? 자, 4.19 혁명이 학생 위주의 운동이었다면 이 6월 민주항쟁은 넥타이 부대 그러니까 회사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시위가 전국적으로 열려요. 자, 뭐 여기 자 읽어보세요. 종철이 한열이 살려내라. 최루탄 추방하자. 고문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숫자로 셀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자, 최루탄 없애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 결국 이 많은 시민들이 6월 항쟁에서 외쳤던 것은 한마디로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라는 거예요. 왜 니네 친구들 데려다가 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하지 말고 내가 대통령을 고르자.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굉장히 당연한 주장인데 전두환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불가능했던 거죠. 자, 결국 전두환은 꼬리를 내립니다. 지지칩니다. 지지치고 물러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임기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물러나지는 않고 자, 지지친 날 이렇게 너무 기뻐서 찻값도 무료로 하고 이런 시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이죠. 자, 결국 이제 여당의 대표였던 노태우가 나와서 6.29 선언을 합니다. 이게 항복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꾼다. 그러니까 일부들만 체육관에 모여서 뽑던 투표를 전 국민이 다 뽑을 수 있게끔 직선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뭐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내용에 나옵니다. 자, 이 노태우란 사람은 전두환의 친구였는데 아마 굉장히 이때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간선제였으면 자동으로 자기가 대통령에 뽑히는데 직선제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라이벌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같은 아주 대단한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굉장히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6월 민주항쟁의 의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자, 그 어떤 지도자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음으로써 제도적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 전부 다 국민들이 직접 한 표씩 투표를 해서 뽑게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하고 다르지 않아요. 네, 여기 박종철 사건.
자, 그리고 직선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호언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이한열의 최루탄 사망 사건. 자,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자, 그리고 6.29 민주화 선언까지. 네, 선생님 설명한 내용에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게 이한열 열사 추모식, 장례식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네, 6.29 민주화 선언, 노태우가 나와서 한 선언, 기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면이죠. 네, 25페이지는 숙제 아닙니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선생님이 숙제로 어떤 걸 내줬냐면요. 유튜브 링크 중에서 1987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일부가 올라와 있는 링크가 있는데 그거 한번 눌러서 감상해보는 것을 선생님이 숙제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월 민주항쟁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